안녕하세요. 보건행정의 이은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제 1장 3절에 대한 부분들을 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보건행정가의 역할에 대한 것들 우리 잠깐 남겨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가의 역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보건행정가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뭐 특성에 맞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전에는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묶어서 이것이 크게 어떤 역할이구나. 이렇게 분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죠.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일이에요. 첫 번째로 있는 게 대인관계 역할을 하실 겁니다. 대인관계 역할. 혼자서 뭔가 막 보건행정을 할 때 혼자서 막 책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죠. 묘사에서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보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정보적인 역할이 있고 의사결정자 역할을 해요. 정보 역할, 정보적 역할, 의사결정. 그러면 이제 대인관계 역할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안에 어떠한 역할들을 하느냐? 정부 관리자의 역할을 합니다. 공적인, 법적인,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죠. 정보 관리자 역할을 해주고요. 정부 관리자. 그다음에 섭외자, 외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섭외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내 밑으로 있는 사람들 있죠. 직원들을 관리를 하고 이 안에서 관계를 맺죠.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요. 사회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대인관계 역할을 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적인 역할인데요. 정보, 메일 이런 것들 관리를 하게 됩니다. 모니터링 해주는 거죠. 모니터 역할을 해주고 대중을 상대로 보건교육을 하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교육자,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보건 관련 지식을 숙지하고 활용하는 이런 전문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 역할, 교육자 전문가의 역할을 묶어서 정보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관리자, 개선을 위한 전략을 시행을 하고요. 이제 관리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죠. 고충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처리를 할 때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스케줄링, 예산 책정, 일에 대한 프로그래밍 등 자원을 가지고 분배해주는 자원을 분배할 때 그냥 애따 모르겠다고 틱틱 던지면서 나누진 않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고요. 협상의 역할을 하죠. 결정을 합니다. 중재자, 그다음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신다라는 겁니다. 현대 보건의료의 문제점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는지 이게 서로 관련이 되어집니다. 보건의료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현대 보건의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의료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측면에서 보면요. 지나치게 너무 전문화되어 있고 또 세분화되어 있는 거. 그리고 주된 관심이 신체의 어떤 국소적인 변화에 주로 포커스가 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로 봅니다. 정신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이라는 것까지도 좀 폭넓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고려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진료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요, 치료 중심으로 지금은 많이 가고 있죠. 지금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방이죠.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방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예방이라는 건 결국에 뭐와 연관이 돼요? 건강 증진이죠. 그러니까 건강 증진이라는 건요, 병 걸렸을 때 막 건강하자라기보다는요, 병이 오기 전에 잘 관리해서 계속 건강을 올리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좀 놓쳐지고 있는 것,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돼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 의료의 사회적인 배분에 관한 문제인데 지역별로 아니면 어떤 계층별로 골고루 이것이 수혜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형평성과 또 연계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의료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의료비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죠. 근데 그에 상응한 의료의 질적 수준은 과연 어떠느냐라는 것들을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건강 증진, 예방적인 측면과 형평성과 질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보완이 되어져야 될 게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개편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19페이지에 쫙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의료는 질병이다라는 것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죠? 건강이죠, 건강.
건강 그리고 예방 이런 것에서 출발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질병 예방, 건강 증진 관련 분야를 더욱더 그래서 강화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19페이지죠. 19페이지 2번 동그라미 기억을 보시면요. 작업장이나 환경오염 등의 환경 문제, 그다음에 술, 음주, 담배에 대한 것들, 생활 행태죠. 이런 것들이 너무 소홀하게 취급되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지만 더 가자라는 거고요.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과잉이 되지 않고 너무 결핍이 되지 않게 이런 것들이 좀 중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점들이 결국 개선점으로 가는 거고요. 임상의료의 적정화 역할 변화에서는 진료 적정화에 대한 거 그리고 의료의 역할 변화 점차 지금 노령 인구나 만성질환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는 그런 시대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텐데 그런 것들 재활에 대한 거 요양에 대한 것들 강화할 필요성이 더 증가가 되어 있고요. 임상의료라는 것이 어떤 치료 큐어라고 하는데 이런 치료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돌봄 케어라는 돌봄 그리고 재활이라는 것까지 폭넓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자원 분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쓱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또 면접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아 그렇구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보고 가시면 우리가 1장의 2절까지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3절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요. 보건행정의 주요 요소와 분석 과정이에요. 보건행정의 주요 요소, 분석 과정. 누가 나오고 어떠한 이론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보건 행정의 주요 요소. 분석 과정. 귤릭이 나오죠. 귤릭은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별표 해놓으시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 있는 파이올이 있습니다. 파이올 POCCC가 있는데 파이올의 POCCC를 확장시킨 게 귤릭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우리 귤릭부터 나와 있지만 두 번째 동그라미인 가로죠. 파이올의 POCCC에 대한 것들을 먼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보건행정의 과정이에요. 보건행정의 과정. 보건행정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POCCC 이게 다 이니셜을 딴 겁니다. P는 뭐야? 기획, 플래닝, 플랜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지금 ing 가고 있는 게 기획입니다. 기획, 조직의 신념과 목표가 있죠. 설정을 하죠. 설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 조직이라는 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행동 방안의 과정들을 결정해내는 게 기획이에요. 그래서 기획이고 그 다음에 O는 뭐예요? organizing이라고 해서 조직하는 거죠. 조직.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쭉 계획을 해놨어요. 기획을 짜놨어요. 그 조직원들이 계획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돼요. 너는 여기는 어떤 거, 여기는 뭐 이래서 이런 A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짜놓는 거죠. 조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맨딩에서 이거는 명령 혹은 지휘라고도 합니다. 명령. 지휘죠. 지휘하는 거.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맡기는 거죠. 지휘, 명령이고요. 조정, 코디네이팅에서 그 맡겨진 것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잘 바르게 배열해 나가는 과정이 조정이에요. 조정. 그럼 나머지 C는 뭐야? C, 컨트롤링. 이건 통제입니다. 통제. 우리가 통제 이러면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뭔가 막 제한을 하는 걸로 나도 모르게 우리 이미지가 되어져 있는데 이 통제는요 어떤 표준을 정했단 말이에요. 목표가 있어요 조직에. 그 표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맞게 잘 가고 있는지를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목적은 이건데 우리 조직이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거기 아니야 이쪽이에요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통제입니다.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기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 이렇게 5단계로 보건 행정의 과정을 얘기한 게 파이올입니다. 파이올. 그런데 이거를 확장을 시켰죠. 누가? 귤릭이
포스트 코르브, 뭐 포스트 콜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럼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편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POSD CORB 더 7단계로 2단계를 늘렸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뭐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이제 오늘날까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마찬가지로 P는 플래닝, 기획하는 거예요. 기획. 전체적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확정해 놓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르가나이징해서 조직하는 거죠. 조직.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권한 구조를 설정하고 직무 내용이 뭐가 있는지 조직화를 딱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조직화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누가 그걸 해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사, 스태프닝이라고 인적 자원이죠. 인사에 대한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고 배치하고 직업에 적합한 근무 조건을 유지를 해주는 거. 스태프닝,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스태프닝. 인사고요. 그 다음에 지휘, 다이렉팅이에요. 조직의 장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각 부서에 대한 명령과 지시 등의 형태로 구체화합니다. 조직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휘해야 되죠. 이런 일을 하세요라고 지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조정이죠. coordinating. 부서별 업무 수행 관계를 서로 관련시키고 통합하고 조절해주는 이런 조정의 단계. 조정, 기획, 조직 사이에 지금 누가 들어간 거? 여기 명령 대신에 인사와 지휘가 들어가죠.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보고해줘야죠.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레포팅을 해줍니다. 작업 진척 상황에 대한 기록, 조사, 연구, 감독 등을 통해 조직의 장이 자신과 하위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또 보고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예산 편성이 들어가죠. 예산. 이 모든 것들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하고 조직을 해놨고 사람을 넣어놨고 지휘를 해가고 조정해 가면서 목적을 향해 가고 그 다음에 위에서 전달을 해 나가죠. 계속 보고해주고 결국에는 이 테두리 안에서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반 예산을 편성을 해요. 이 안에서 회계, 재정 등 재정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결산 등을 하는 과정. 그래서 버제팅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파이올의 POCCC보다 확장이 됐죠. 균리. 이 단계를 거치면서 보건 행정의 과정이 들어간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고려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일반 행정과 POAC, PODC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균리계 포스드 코알비를 근거로 행정활동을 3단계로 분류를 했다. 그래서 플래닝 들어가고 조직, 오르가나이징 하는 O, 그 다음에 실시. 액티베이팅, 다이렉팅의 의미죠. ALC, 컨트롤링 하는 거. 그래서 POAC, 기타 행정과의 PIC,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건행정의 과정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래서 균릭을 현재까지도 널리 쓰고 있다라는 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가시면 보건행정 체계 모형이 나옵니다. 보건행정 체계 모형. 우리가 체계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체계는 뭐예요? 시스템이죠. 시스템. 여기는 뭐 이렇게 체계가 없어. 그럼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체계 모형이 나오면요.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들어가는 거 투입이죠. 인풋. 그리고 뭔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산출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들어간다고 뭔가가 다 나오는 게 아니죠. 밀가루 사온다고 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과정이 들어가겠죠. 변환 과정. 체계 모형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넣어요? 우리가 보건행정에 있어서 보건, 투입 요소, 사람, 의료 인력, 시설, 물자, 자금, 건물 설계, 지식, 정보, 시간 이런 것들 넣죠. 그래서 결국에는 산출, 이제 중간 산출하고 최종 산출로 나뉘는데 효과나 효율이나 형평성을 중간 산출로 한번 보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만족도, 환자 직원의 만족도는 어떻고 결국에 뭐 어떤 교육을 했어요. 자원을 투입을 했어요. 시설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육을 얼마나 건강관리 실천에 대한 교육을 했어요. 그럼 대상자가 그걸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지만 최종적으로 뭘 봐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비만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금연율이 어떻게 높아졌느냐, 뭐 운동은 얼마 정도 하느냐 이런 율을 보는 게 최종 산물이겠죠. 이완율, 사망률, 퇴원, 뭐 건강 증진, 건강 수준 향상, 만족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 보건행정 체계 모형은 체계 모형하면 이거에 들어가야 돼요. 투입,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환 과정, 그리고 결국에는 보고자 하는 거. 산출인데 변환 과정 안에 들어가는 게 이런 거죠.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보고자 하는 산출. 그러니까 투입 대비 뭐예요? 투입은 적게 하고 산출을 좋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 효율성이 굉장히 우리 보건행정에서 중요하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보건행정의 사회과학적인 접근 방법인데요. 보건행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적인 접근, 가치관, 평등주의 견해, 자유주의 견해, 뭐 의료에 대한 이런 견해들, 가치관에 대한 거, 역사론적인 거, 현재와 미래, 보건정책과 사업의 방향 이런 것들 좀 비교를 해가고 어떻게 수립을 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비교 체계론적 접근에서 이제 국가 간에 대한 것들 비교 검토해 보는 거, 시스템적으로 보는 거예요. NHS라는 건 국민보건 서비스죠. NHI는 인슈런스에서 사회보험형입니다. 자유방임형이냐 아니면 어떤 체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비교해 보는 비교를 해가면서 접근을 해가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이런 측면을 가지고 보건행정을 본다라는 거고 정책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이 법률적으로 정말로 기본 이런 법이 규정해낸 국민의 기본에 대한 어떤 권리들 이런 것을 충족하는가 정책적으로 이게 미래지향적이고 현실 문제에 대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경제론적으로 제한된 보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양질의 이런 서비스들, 만족들을 충족을 해내는가 이런 것들 관리론적인 접근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보건행정의 해석 방법, 그래서 보건행정을 볼 때도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학적인 관점.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보건 체계가 여러 가지 자원들이죠.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제도적인 제반 조건들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관리 집행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관점에서 보고 또 행정학적인 관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건정책의 형성, 집행, 통제 기능 이런 것들 잘 발휘하고 있는지 보건이란 내용의 행정이라는 것이 잘 결합이 되어져서 보건 분야에 이런 일반 행정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관점 또 법이죠. 법학적인 관점, 그래서 건강권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과 규범을 잘 준수토록 하는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 다채로운 측면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건행정에 있어서 과정과 그리고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또 3절이 정리가 되고요. 이제 4절에서 건강의 개념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건강의 개념.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이거는 공중보건에서 주로 다루는 건데 여기서 굳이 또 뭐 건강을 다룰 게 있을까라고 싶지만 자, 우리가 보건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행정이 포인트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엔 행정인데 어떤 행정이에요? 보건과 관련된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이라는 거 우리 결국에는 공중보건인데요. 공중보건에 있어서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건강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쭉 보세요. 23페이지 넘겨보시고 건강에 대해서만 해도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죠. 쭉 지금 15번 WHO의 건강의 개념부터 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어떻게 보건을 또 규정하고 있는지까지 해서 유엔까지 해서 쭉 나옵니다. 이런 다양한 개념들 여러분들 보면서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다채롭게 지금 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아파? 불건강이야. 안 아파? 건강.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만 볼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병, 이 개념이 어떻게 변천이 되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훑어보면서 건강이냐 질병이냐 이런 질병을 발생하게 하는 여러 가지 또 측면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이론들을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이번 네 번째 절이죠.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개념들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또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만 보건행정이 나오면 또 너무 좋죠.